7월 초에 제가 올렸던 영상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코스피는 위험하다. 큰 조정이 올 것이다. 둘, 크립토 시장은 오를 자리가 왔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피는 7월 한 달 만에 30%가 넘게 빠졌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고요.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보다 심한 낙폭이었습니다. 반면에 어제 하루만 봐도 비트코인은 8%, 이더리움은 무려 20%까지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말입니다. 자, 저는 현재 비트는 10% 정도 수익 중이고요. 이더리움은 20% 정도 수익 중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7월 말에 저점에서 비중을 더 실어서 비트보다도 더 크게 실려 있습니다. 업비트는 여프가 하도 심해서 해외 거래소에 비하면 수익률은 저조하지만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과물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자랑하려고 꺼낸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빠르게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결과가 아니라 왜 그때 그렇게 받는가 하는 논리입니다. 한쪽에선 돈이 빠지고 한쪽으로는 돈이 들어올 걸 봤던 겁니다. 그 논리가 지금도 유효한지, 비트 이더 크립토 시장이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더가 비트보다 더 튀는지,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오늘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7월에 왜 그렇게 예상했는지, 왜 그렇게 봤는지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제가 그때 코스피는 왜 위험하다고 봤나, 코스피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반도체 두 종목에 완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자금까지 잔뜩 끼어서 변동성이 폭탄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이 반도체를 팔기 시작하며 지수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7월에 한 달 만에 30% 넘게 빠졌고요. 그러면은 반대로 크립토 시장은 왜 들어갈 자리라고 봤나? 돈에는 흐르는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제일 크게 정하는 게 달러입니다. 7월에 달러는 굉장히 강했죠. 연초 저점에서 계속 올라와서 그때가 거의 꼭대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끝물이라고 봤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달러를 밀어올린 게 금리 인상 기대였죠. 그 기대가 깨지고 있었거든요. 7월 초에 나온 6월 고용지표가 57,000명, 예상의 절반이었습니다. 일자리가 이렇게 꺾이면은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수가 없습니다. 달러를 떠받치던 다리가 부러진 거죠. 달러가 강할 때는 돈이 달러로 몰립니다. 근데 달러가 꺾이기 시작하면은 그 돈이 갈 곳을 찾아 나서겠죠. 그 갈 곳 중 하나가 크립토 시장이었습니다. 자, 보통 달러가 무너질 때는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자산으로 돈이 몰립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 주식은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상태였다고 봤기 때문에 일단 패스했고, 그래서 달러가 가장 셀 때 크립토 시장을 눈여겨봤고 비트 이더를 실제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힌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7월에 반도체주가 빠지는 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저점 찍고 우상향 중이었죠. 달러가 아직 강한데도 크립토 시장은 우상향하면서 버텨준 거고요. 돈은 이미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는 뜻이죠. 정리하면 이겁니다. 한쪽 코스피는 반도체 쏠림 때문에 무너질 자리, 한쪽 크립토는 달러 약세 때문에 돈이 들어올 자리, 같은 시장을 봤는데 빠질 곳과 들어올 곳이 동시에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경고하고 비트 이더는 담았죠. 감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보고 미리미리 움직인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달러 약세는 비트코인 상승이다. 이 공식이 항상 딱 맞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기관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이 관계가 예전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에는 둘이 같이 움직인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달러 하나만 보고 담은 게 아닙니다. 달러가 이만큼 약한데 비트코인은 아직 전고점 대비 한참 싸다. 이 두 개가 겹쳤을 때 저는 움직였습니다. 싼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시 환경이 받쳐주는 상태에서 싼 가격에 거래가 된다면은 그거는 기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번에 실제로 왜 터졌나? 제 판단이 맞았다기보다는 받쳐줄 재료가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어떤 재료들이 받쳐줬냐? 첫 번째, 미국이 돈줄을 풀었습니다. 재무부가 국채를 사들이는 규모를 2배로 늘렸고요. 시장에 돈을 다시 푸는 신호고요. 치솟았던 장기 금리도 내려왔습니다. 제가 봤던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진 겁니다. 둘째, 규제가 명확해졌습니다. 미국 SEC가 크립토 기업한테 합법적으로 자금을 굴릴 길을 열어줬습니다. 제일 큰 약점이던 불확실성이 거친 거죠. 자, 세 번째, 기관의 돈이 돌아왔습니다. 비트코인 ETF에 이틀 만에 5억 달러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개미가 아니라 기관이 산다는 뜻이죠. 자, 네 번째, 숏이 터졌습니다.
크립토 시장이 더 빠진다에 잔뜩 베팅하고 있었는데 위 재료들이 겹치면서 그 하락 베팅이 강제 청산됐습니다. 14억 달러어치가 청산됐고요. 하루 만에 숏 청산은 매수로 바뀌고 그게 다시 가격을 밀어 올렸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달러 약세라는 큰 흐름 위에 돈 그리고 규제 기간 숏 청산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게 튄 거고요. 자, 근데 왜 이더리움이 비트보다 더 올랐나? 자, 어제 비트코인은 8% 올랐는데 이더리움은 20% 올랐죠. 같은 코인인데 왜 이더리움이 2배 넘게 튀었을까요? 이유가 명확합니다. 자, 첫째, 이더리움에 스테이킹 ETF가 생겼죠. 원래 이더 ETF는 가격만 따라가고 스테이킹 이자는 못 받았습니다. 스테이킹 이자 약 3%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는 것보다 불리했어요. 근데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이 이 이자까지 주는 스테이킹 이더 ETF를 내놨죠. 첫날에만 1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이더 ETF의 제일 큰 약점이 사라진 거죠. 자, 둘째, 팔 수 있는 이더리움의 수량이 줄었습니다. 지금 이더는 전체 물량이 약 34% 4천만 개가 넘게 스테이킹에 묶여 있습니다. 사상 최고 수준이고 묶여 있다는 거는 시장에 나올 매물이 적다는 뜻입니다. 물량이 적으면은 조금만 사도 가격이 크게 튑니다. 셋째, 기관의 돈이 이더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이더 ETF 자금 유입이 비트코인을 앞질렀습니다. 비트는 올해 오히려 자금이 빠졌는데 돈의 무게중심이 이더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넷째, 이더는 원래 더 크게 움직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분위기가 돌아오면은 이더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크게 오릅니다. 쉽게 말해서 오를 땐 더 오르고 빠질 땐 더 빠지는 자산입니다. 정리하면은 물량은 줄고 기간은 들어오고 새 ETF까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에서 비트보다 더 세게 튄 거고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제 관점입니다. 확정이 아니라 근거를 갖고 보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먼저 단기적으로는 지금 상승의 절반은 숏 청산이 만든 겁니다. 이 기계적인 힘은 언젠가 빠지겠죠. 그래서 진짜 시험 때는 비트코인이 68,000불을 지켜내느냐입니다. 지키면은 다음 구간, 밀리면은 눌리겠죠. 중기적으로는 지금 크립토 시총은 작년 고점 대비 아직 40%가 낮습니다. 회복할 공간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특히 이더는 전고점 대비 아직 훨씬 더 싼 상태라 따라잡을 여지가 비트보다 큽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해봤던 달러 약세 흐름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더 크게 오르는 자산이라는 거는 반대로 빠질 때도 더 크게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 갈 조건은 갖췄고 확인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추격 매수는 조심하세요. 숏 청산으로 급하게 오른 자리는 변동성이 큽니다. 특히 이더는 하루 20% 오른 자산이고요. 지금 흥분해서 고점에 올라타면은 눌림 한 번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눌림을 기다리세요. 급등한 자산은 대부분 무조건 한 번쯤은 눌립니다. 그 눌림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유리합니다. 자, 세 번째, 근거가 깨지면 나오세요. 제가 담은 이유는 달러 약세 그리고 저평가였습니다. 만약 달러가 다시 강해지거나 기간 자금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땐 제 관점이 틀린 거니까 대응해야 되고요. 살 때 이유가 있었으면은 팔 때도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7월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지만은 곧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코인 시장은 오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코스피는 위험하다고 경고했고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담았습니다. 코스피는 그 뒤에 30% 넘게 빠졌고요. 비트 이더는 이번 상승 위에 돈 그리고 규제 기간 숏 청산이 겹치면서 크게 올라왔죠. 그 중에서도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이라는 구조적 이유로 더 크게 뛰었고요.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갈 수 있는 조건은 갖췄고 지금은 그게 진짜 상승인지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근거가 유효하면은 저는 계속 들고 갑니다. 근거가 깨지면은 저도 팔고 나오겠습니다. 제가 맞췄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감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보고 움직여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무서워할 때 흐름을 보고 담는 사람, 남들이 신날 때 그 흐름이 꺾이는지 지켜보는 사람, 결국 그런 사람이 오래 살아남습니다. 참고할 사람만 참고하세요. 판단은 늘 본인의 몫입니다. 자, 실시간으로 주식 그리고 코인 관점 공유 받으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고 텔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조건입니다.